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7월 12일이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 언어 문자학이라는 좀 딱딱하고 좀 거창한 이름으로 원어 성경 관련된 기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생초보 되는 분도 시청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것을 계속 시청하면서 또 기초, 원어 성경 터닫기라고 하는 거 2020년 작년에 한 거 3월부터 한 건데요. 그 생기초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기초에 대한 것이 2015년, 16년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2020년 거를 쭉 전체 한 그 50강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 쭉 몇 번이고 복습해서 기초 하시되 소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글자를 보고 낭독으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단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공부에 주력하면서 그 난이도별로 있으니까요. 찾아서 쭉 끈기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단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 특히 여기 자음과 모음,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원어 문자, 신약 원어 문자, 일명 알파베트를 차근차근 정말 기억니은부터 해가지고 원어 성경 자체에서 나타나 있는 이 문자에 대한 속뜻이라고 할까? 하나님 경륜이라고 할까?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언어, 계시를 담은 신비로운 웅숭 깊은 이 문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배달 글자 처지에서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을 지니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그 감기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을 치고 또 근본은 하나님께서 가짜 교회들을 심판하시고 참된 알곡을 단련시키시는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를 알면 전체가 뚫리는 말씀 하나를 통해서 똑바로 받게 하시면 세상 모든 분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그런 능력을, 그런 긍휼을 우리가 구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알파베트 공부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또 누가 깔볼까 봐 거창한 성경 언어 문자학 이런 타이틀로 도전자가 있으면 덤벼봐라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끈기 있게 정말 열심히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한 방편으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파벳이란 무엇이냐?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온 세계를 보면은. 기초 중에 생기초 같지만 고급 중에 상고급이 알파벳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간단히 보고 업신여기고 발음조차 제대로 안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좀 공부한답시고 쪼개서 그냥 나중에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자기 자신까지 쪼개버리는 어리석은 공부를 하는 극단주의, 지엽주의들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기록한 원어에 대한 문자를 공부한다. 문자학이에요. 문자학. 문자학이 모든 문사철, 모든 학문의 기본이요.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문자 공부예요. 문자. 이걸 대한민국은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관심 드는 사람 정말 거의 없어요. 보수파, 신학세계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칭 대단해야 되는 사람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직고하게 하는 날이 곧 옵니다. 자, 우리 알파벳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파벳이라고 씁니까? 아니면 요걸 알파벳이라고 씁니까? 아니면 알파벳이라고
벳이라고 씁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알파 벳으로 또는 디귿 티읕 요런 배냐 요런 배냐. 또 이 파라고 하는 것도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 발음을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예. 국제음성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R을 갖다 또 이제 L이라고도 하잖아요. L. 이런 L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L로 하느냐. 요 애냐 애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지금 변질된 한글은 사람들이 망각해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역사상 무한한 모음 소리를 그릴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뭐 이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계는 5개밖에 없잖아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표기가 여기서 뭐 이제 새끼 쳐가지고 이제 반모음이라고 할까 반자음이라고 할까 그거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칠음계잖아요. 우린 근데 수십 수백 무한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다만 사람이 소리를 그만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귀로 듣는 헤르츠가 있잖아요. 파장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요 파장이 있는데 더 저주파, 저파장이랑 고주파는 우리가 감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병이 들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범주 안에 있는 것조차 우리가 아직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파장이 어떤 전기, 전자로 한 그 파장 경우, 파장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 뭐 물결 또는 인체 이런 파장들이 있는데 전자파를 이용한 파장이 흔한 얘기로 손전화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핸드폰, 손전화 이거 다 전자파예요. 전기의 흐름 가운데 이게 우리 이 전기줄이 구리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 전기가 흘러서 발전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동영상 시청하도록 이것이 오겠습니까?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깊이 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나머지 그냥 대충 알고 밥벌이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은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물.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소예요. 물의 그 분자. 물 분자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H라고 써 있는 것은 뭐고, O라고 써 있는 것은 뭐며, 뭐 이를테면 이른바 원소들, 이런 걸 통해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소리도 전달하고, 그림 있잖아요. 그림, 동영상도 전달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도 실현되는지, 냄새까지,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동영상을 어떤 경우 찍었는데 거기 방구 냄새가 일로 싹 들어오게 하는,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파장 형식으로, 각종 파장 형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말. 우리 소리 그렇잖아요. 소리, 음성, 소리, 그림. 마찬가지예요. 고정된 거나 움직이는 거나 빛깔이나 냄새나 어떤 그 감촉에 대한 것까지도 정말 지금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는 전기, 그렇죠? 하나는 또 석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어느 만큼, 그게 뭐 만능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알파라고 하느냐? 뭐 알파선, 뭐 감마선, 의료 치료라든가 물리학에서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정확한 걔네들 발음으로는 이걸 알파라고 하잖아요. 알파. 예. 알파. 이걸 이렇게 파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F 사운드로 하는 거랑 P하고 H, P인데 흐로 소리를 띄워주죠. 그렇죠? 울리지 않는 소리를 흐라고 해서 울려주면 이렇게 표기, 이게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다르죠, 물론. 이건 P자 소리에서 프, 이거는 프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떠요. 이게 F 사운드랑 PH 사운드. 우리 폰, 그렇죠? 스마트폰, 폰. 이걸 갖다 이렇게 쓰면은 폰. 글쎄 발음 거의 뭐 같을지 모르는데 표기가 다르니까 소리가 달라요. 뜻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누가 이걸 갖다가 대화, 전화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야 발음도 폰. 이게 둘이 달라야 돼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미세하게 딴 나라 문자를 소리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린 성경 원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세상 리론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처지를 갖다 맞춘 뒤에, 자리매김한 뒤에 이제 성경 문자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언어학 시간은 아니지만 문자학의 바탕엔 또 그 언어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흐니까 이걸 우리 정음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자잖아요. 그 다음 뜨는 소리 답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하면 또 두 개의 소리 내기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푼데 소리가 뜨는 거 위에 이걸 놨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 먼저 한다 그러면 프. 입술을 너무나 세게 하지 말고 가뿐하게 프.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살짝 물었다 여는 건 이거예요. 이 피는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입술이 닿다가 살짝 가볍게 울리는 듯하게 프. 자, 우리 한번 할까요? 파. 우리 피읍 순경음이니까 입술 가벼운 소리니까 파. 가볍게 입술을 살짝 댔다가 띄우는, 동그라미가 이거 올라가는 소리, 하늘 소리니까 이 피는 땅 소리, 입술 소리 아닙니까? 보통 이건 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이거는 또 똑같은 것이 아닌 이건 이것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나중에 나온 소리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때 위에 이빨이 아래 입술을 살짝 가뿐하게 물었다 내는 식으로 해요. 변질된 거죠. 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지 파 해서 뭐 이게 좀 긁어나는 소리예요. 파. 도레미파 도레미파. 파는 좀 이게 세요. 그렇죠? 파. 날카로운 이빨로 순경음 입술을 갖다 이렇게
눌렀다 떼니까 아주 이게 좀, 우리 근데 요 순경음을 다 한글에서 없애버려가지고 금지시켜버렸어요. 아니, 그런 악법이 어딨어요, 우리. 그러니까 조상열이 끝나고 우리나라 역사가 뭉개져 버렸어요. 언어를 되살리면 역사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살아나면 세계 역사가 올바로 자리 잡습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알 한 다음에 알파가 아니고 알파. 미국식은 알파. 그런데 도대체 이 우리 정음으로 서양 애들 걸 표시하면 이렇게 표기해야 돼. 알파. 이거를 구약 히브리어 뭐라고 말하죠? 알레프 에 헬렌 말은 파 둘이 첫 글자가 소리가 비슷한데 달라요. 알자는 똑같은데 여기 레가 있고 여기 푸는 닮았어요. 그래서 푸는 닮았는데 이건 또 아고 이건 의에 가까운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들으면 이건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알레프가 아니고 알레프. 여기 순경음식으로 해줘야 돼. 알레프. 이걸 뭐 하든 안 하든 이걸 표기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걸 표기 안 하면 알렙. 서양엔 그런 발음이 없어요. 알렙. 이 표기가 좋을 텐데 이걸 F를 해버리니까 알레프.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꽉 물었다 빼니까 이게 소리가 거세쳐요. 서양 소리는 유성음 체계이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해야 돼요. 단숨에. 자, 헬렌말 첫 글자를 알파. 파. F라면 알파. PH라면 알파. 파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앞에는 알파. 그렇죠. 힘을 빼니까 파가 아니죠. 알파. 그렇게 발음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빨간 색깔로. 빵꾸 뚫고 여기 닿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랍 문자라고 해요. 고대 아랍 문자인데 이게 이 글자 이름이 알렙 고 가벼운 프 아래 위에 입술을 살짝 가볍게 댔다가 떼는 소리. 실력이 늘어야 고소리가 들리고 실력이 늘어야 고소리를 발음합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아니 그냥 처음에는 안 되니까 알레프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좀 그 소리 느낌이 좀 많이 센 사람들은 그렇게 또 처음부터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 될 수 있으니 겸손하시오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알파는 이렇게 써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걸 뭐 이렇게 라틴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죠. 그냥 절대는 없어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린 거. 원본도 없는데 뭐. 아니 근데 이게 참 닮았어요. 구약 원어에 사람들이 배려하는 이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신약어로 인간 세상에서 배려를 해놨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글자예요. 글자. 이 글자의 이름이 구약은 알렙, 신약은 알파. 예,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앞에 힘을 줬다는 사실만 알아도 오늘 굉장한 소득이고, 이런 피읍 순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게 아주, 그리고 이 피읍 순경음이랑 국제 음성교에서 F 사운드는 같다고 치지만 좀 차이가 있는 발음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외국어 각 나라 말을 딱 소리를 들을 때 금방 뚫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지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뜻은 영영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그 소리를 듣고 낸다고 해도 딴 나라 사람들은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받았다, 잘못해서 살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훼손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도 없고, 필요한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글자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성경원을 배울 때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불량이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말은 이런 소리의 세계, 글자의 세계를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자, 하나는 뭐라고 하잖아요. 에? 뭔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집 여자에다 이렇게 저통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젖먹인다는 것으로 보통 이걸 파자 한다고 하죠. 자는 씨앗, 아들, 쥐라는 이거 자예요. 그렇죠? 자수는 많은 게 좋으니까 자, 근데 희한하게 자를 앞에다 걷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자모, 뒷날은 이걸 좀 이제 변질시켜서 자음이라고 했는데, 자음이 자는 아니에요. 왜? 소리 음자가 있는데, 이건 글자예요. 자랑 뭐가. 이거 음은 자에 대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간단하게 풀어도. 이거 자랑 자음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아니고, 자모, 그런데 미국 중심한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알파베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파, 베트, 알파, 베트, 알파, 베트, 알파벳, 벳. 아까 말했잖아요. 벳. 여기엔 알파 할 때 아자, 그렇죠? 알파베트. 이 모음이 절대는 아닌데 아자가 내기가 쉬우니까 아 잘랐어요.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트. 이걸 너무나 입술을 옆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짐승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맷이랑 맷이 달라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를 모르면 글자를 모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 같지만. 뜻을 알면은 소리도 알고 글자도 알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글자를 모르면 소리를 모르고 결국 뜻을 모른다. 뜻을 그린 게 문자예요. 뜻을 그린 게 글자라고요. 하나는 자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모체계예요. 소리체계는 자모체계라고 해요. 소리체계, 음운체계. 근데 서양은 알파벳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벳 보통 이제 25글자 안팎이잖아요. 이빠이 나가야 28개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빨수랑 비슷해요. 놀라운 일이죠? 대략수가 이렇다면, 물론 이거 넘어서는 나라도 있고 이거 안 되는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28개가 이빠이고 그 이상 가면 헷갈리는데 특수한 경우에요. 자, 그러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알파베트, 즉
자음만 있는 거. 구약은 자음 글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닙니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에. 우리식, 서양식 약간 섞어서 발음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23개 소리예요. 소리가. 글자는 22개입니다. 소리는 23개. 뭔가 또 역시 여기도 뭔가 이제 불규칙, 안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 원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그시, 오메가. 예. 지금 우리가 문자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자학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알파, 베트. 이건 한글 표기예요. 훈민정음 표기가 아니라 한글 표기. 훈민정음 표기는 여기 알파, 그렇죠? 알파, 베트. 이렇게 해야 요거 이제 정음 표기고 요게 순경음이 아니면 이건 한글 표기예요. 어떤 게 뛰어납니까? 물어보나만 하지요. 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글자를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요거 있는 소리랑 없는 소리는 천양지차가 나고 서양 언어를 똑바로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이건 아주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 이렇게 썼냐? 처음에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걸 묶어서 알파벳. 여기서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알파벳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우리말이 잘하는 거랑 뭐라는 거. 자모. 요 표기는 자라고 그래요. 자. 글자. 글을 넣거나 안 넣건 자. 요자는 요자랑 다르죠. 집에다가 이렇게 쓴 게 이런 자고, 이거는 그냥 이런 자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자모, 이렇게 그린 거를 뭐라고 하죠? 이걸 어떤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이것에 훈이 뭐지요? 월 또는 글월. 월의 월. 글월 문이에요. 문. 요거는 한자 표기. 요거는 한문 표기예요. 요건 한문 표기. 꼭 기억하세요. 한문 표기. 요건 한자 표기예요. 한자. 아들, 엄마 그러면 요건 언문 표기가 돼요. 언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 엄마 그러면은. 요거를 문이라고 해서 한문. 요걸 잘하고 해서 한자. 그 한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은 한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자라고 하지 다른 것으로 읽지 않아요. 요걸 뭐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다른 거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도 되지만 이게 소리, 음도 돼요. 소리예요. 이런 건 소리. 예, 소리. 글자는 소리. 문은 그림. 그림은 미술. 소리는 음악이잖아요. 예. 음악과 미술도 이 언어가 깔려 있어요. 언어가 깔려 있으니까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파급되는 그런 세계로 발전한다고 할까, 나타낸다고 할까, 그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알파벳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알파벳가 이게 알파라는 서양 언어 쭉 알파벳 글자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의 이름이랑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알파벳이라고 걔네들은 쓰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글자고 어리석은 실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간단히 말했지만 이 자모라고 부르는데 서양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모라고 해요. 자모. 자모.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이 자모라고 하는 표기는 한자 표기고 이것에 대한 한문 표기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문이 글월문 아닙니까? 예. 이걸 문이라고 하고 이거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라는 게 이게 자고 이거 문이에요. 예. 요런 그림은 문, 요런 그림은 자. 요런 그림에서 하나의 문, 한문, 하나의 자, 한자, 한문. 그래서 요게 한문이에요. 요게 한자고. 한자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 한문, 우리 한자가 있고, 그 다음, 일본에서는 한문이라고 하지 않고 한자라고 해요. 한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한문을 한자로 바꿔놨어요. 좀 말이 복잡해지죠? 이왕 나온 김에 좀 하죠. 빨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한문을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먹은 뒤에 한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소리는 무슨 다른 것으로, 지금 이게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중국 아이들은 한문이라고 하지 않고 중문이라고 그래요. 중문. 일본 아이들은 일문이라고 해요. 일문. 그러니까 우리 한문과 일본은 한문을 한자라고 하니까 일본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을 갖다가 약체, 예. 완전히 축약을 했어요. 그 다음 중문은 간체, 간단체, 축약체, 간단체를 해서 자기네 문자라는 거예요. 중자. 얘는 일자. 예. 중자, 일자예요. 우린 한문이 있고 한자가 있는데 이게 한문이 없어져 버리고 한자로 해버려요. 한자가 한문인지 한문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 뭐 이게 한문 표기예요. 한문 표기. 이거를 자, 뭐 이걸 한자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 표기, 한자 표기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문은 하나의 소리가 난다. 그게 하나의 문은 일문, 일자. 그래서 한문 이코로 한자가 된 거예요. 이건 그 한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일자예요. 한 개. 문자는 한 개로 소리 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한 개의 문이잖아요. 한 개의 문은 한 개의 자. 이걸 갖다 옛날에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리기, 소리 내기. 이렇게 쓰고 천 그랬어요. 이것의 뜻이 뭐냐 이것이요. 뜻. 의미. 소리. 이건 소리. 훈. 하날. 그래서 하날탄. 이게 우리 원래 소리에 가까운 소리예요. 하날탄. 이게 하늘천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일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바꿔놨어요 이걸 누가? 한글이 들어와서 다 망가졌어요. 한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이어온 소리가 일제 36년 35년 확대해서 1876.6년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일제 60년이고 70년. 우리 언어가 완전히 말살됐어요. 한글을 걔네들이 만든 소리 아니야. 정음을 가림토에서 또 변질된 정음을. 그래서 이 훈이에요. 훈. 그래서 훈독하라고 할 땐 이걸 한알로, 음독하라고 할 땐 현.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를 훔쳐가서 이렇게 막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다 한자도 우리만 쓰는 말인데 일본 애들이 이 쓰임새랑 뜻을 바꾸는 게 지금까지 한자학, 한문학 분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중문에 그래서 중어, 중문학, 일어, 일문학이라고 하는 일문이라고 해요. 우리 한문을 갖다가 중문, 일문이라는 게 간체 약칠해버린 것 아닙니까? 중국은 해서 자기네 글자가 없어요. 이거 자기네 문자도 아닌 것 같다 쓰고. 그러니까 소리가 있긴 있어요. 시에? 그 우리말로 사사 아닙니까? 우린 사사라고 했는데 걔는 사 발음이 안 되니까 샤 이러는 거예요. 사투리 같이. 자모가 명확하니까 샤. 우린 천진 그래도 텐진. 뜻도 모르고 소리도 엉망진창인 게 중공 상태라고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야. 일본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동경 그러면 되는데 동경. 에? 근데 얘네들은 도쿄 교를 갖다 이제 키 발음하잖아요. 1960년대요. 된 소리를 갖다가 경소리를 바꿨어요. 도쿄. 일본의 바둑 잣뜨는 사람은 판전영남. 우리 소리를 판정영남. 일본 소리로 사카다에이요. 사카. 판을 갖다 사카. 근데 오늘 표기는 사카. 대한민국은 옛날에 그 이어받은 걸 아직까지 사카라고 하죠. 사카. 일본은 변신한 지 벌써 두세대가 지나갈 사카. 사카를 또 바꾼 거예요. 자기네 게 아니니까 계속 바꾸고 헷갈리고 또 손대고. 우리만 자모가 계속 있는데 우리 한문을 갖다 지금 말살한 거 한글 전형주의. 결국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한문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걸 고쳐야 개혁이고 이게 나라 살리는 길에 처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히 거창한 말로 문자학이라고 써본 거예요. 문이 뭐고 자가 뭐고 학이 뭐구나. 자음이라는 게 뭐고 모음이라는 게 뭐구나. 알파베트라는 것이 알파랑 베트 두 개의 그 이름, 문자 이름을 갖다 이렇게 표기한 것을 지나지 않구나. 알파, 베타 할 때 구약 언어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자음인데 헬렌말에서 알파는 모음이고 베타는 자음이로구나. 오늘 거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혹시 또 제가 생각하지 않게 혹시 틀린 말 있으면 댓글로다가 우리 서로 공부하는 처지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나쁜 소리, 장난치는 소리 그런 사람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이런 분야가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문자학은 굉장히 살아가는 기본이고 학문의 기본이고 성경을 대할 때 기초를 잘 마련하되 물들지만 않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언어 공부하는데 금자탑 같은 아주 큰 선물이에요.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신청해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끌실지 성령님께 맡기고 나가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